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7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법조팀 오지혜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간략히 사건을 설명해 드렸지만 어떤 사건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2019년 1월 경기도 구리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70대 남성은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 여성을 알게 됐는데 내가 국가대표 감독 출신이다. 나를 믿어라. 당시 겨울이라 너무 추운데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모텔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이 여성을 모텔에서 만나 50만 원을 생활비로 쓰라며 주고는 집에 가겠다고 거부하는 이 여성을 거듭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그리고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다시 내려보냈어요.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르게 판단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1심 같은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부터 법정에서까지 쭉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런 추행 피해자라면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건 전후 피해자다움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에게 채팅한 점, 모텔에 순순히 따라간 점, 가해자 얼굴에 묻은 화장품을 닦아준 점 등이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무죄를 내린 겁니다. 예. 그런데 대법원은 이 판단이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두고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했다며 재판을 돌려보낸 건데요. 피해자다운 반응을 정형화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더라도 우는 사람도 있고 안 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범죄 피해를 당해도 반응이 같은 건 아니거든요. 오 기자가 얘기한 대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혹은 이렇게 안 했을 것이다. 이것이 항소심에서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실 피해자 진술로 유죄냐 무죄냐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보는 피해자다움이 적잖게 잣대로 활용된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3년 전에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서울대 교수가 학회 동행길에 몸을 만지고 억지로 팔짱을 끼게 했다는 폭로가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건강이 심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아무리 독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거의 못 자고. 인정 못합니다. 검찰에서 하겠습니다. 절차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무죄였습니다. 일부 행동이 불쾌감을 줬지만 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국민참여재판도 이루어졌었는데 피해자가 2년이 지나서 고소한 점, 또 추행 피해, 웃으며 이 뒤에 사진을 찍은 점 등도 의아하게 여겼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항소했으니 앞으로 재판 결과는 취재해서 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 기자, 최근에는 이렇게 피해자 중심주의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도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얘기를 하러 다시 찾아갔다고 해서 피해자답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무죄 근거도 될 수 없다 이런 판결도 있었고요. 성추행 상황에서 피해자가 웃음을 보였다 하더라도 추가 증거 조사를 통해 성추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기자였습니다.